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힐러 타로 마스터 정혜도입니다. 소울님들, 오늘도 소울이 있는 삶 함께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소울님들은 현재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할 때 없으세요? 겉으로는 화기애애한데 정말 속마음까지 그럴까?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자기들끼리만 공유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궁금증에 한번 빠지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타로 카드에게 물어보도록 해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분위기를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소울님들의 그 파동 에너지에 동기 감응을 해서 여기에 있는 타로 카드에 투영을 하면서 카드를 아주 진지하게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을 마쳤고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카드예요. 5장 중 한 장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죠? 이 첫 번째 카드는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장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카드는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장점인데요. 어떤 걸 장점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볼게요. 10번 컵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이 카드는 가족 카드예요. 엄마 아빠 있고 아이들이 지금 뛰어놀고 있고 금잔 무지개가 10잔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정말 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처럼 편한 사람, 뭐 까탈스럽지 않고, 그리고 내 속 이야기 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같이 있을 때 정말 부담 없고 편안하고 가족처럼 함께 지내기에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장점이라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을 때 뭐 연락이 많이 올 것 같은데요. 나한테 무슨 문제나 아니면 자기 하소연할 거 있으면 연락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좀 피곤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런 경우는. 왜냐면 나를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한테 와서 뭐 미주알 고주알 자기 자랑, 자기 하소연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러면 어떤 단점이 있는지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단점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단점입니다. 심판 카드가 나왔는데 하나만 더 뽑아 볼게요. 나무르들 왕 카드가 나왔네요. 자, 이게 단점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선 이 2장의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소울님을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너무 수동적이야 라는 게 소울님의 단점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심판 카드는 하늘에서 저지먼트, 판단, 심판이 내려져야만 행동하는 카드고요. 나무를 든 왕카드가 적극성을 의미하거든요. 나무가 불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데 이 불이 없어. 적극성이 없어. 그 다음에 결론이 지어져야만 어떤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해. 먼저 결정을 내거나 먼저 판단을 하는 경우는 없어. 이게 이제 단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저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안정지향주의적인데 뭔가 좀 삶이
다이나믹하거나 능동적이거나 그런 게 좀 부족해 라고 주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루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편안한 사람인데 그냥 삶이 너무 평탄하고 생각의 구조가 그냥 평범해서 어떨 때는 그냥 좀 지루해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단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소울님의 성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안정지향주의적이고 평범하고 뭐 무리한 도전이나 선택하지 않고 이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원한다. 재밌는 스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좀 사건 사고가 많아서 같이 옆에 있으면 즐겁다. 그런 유형은 아니라는 거죠, 소울님이. 자, 한번 그러면 추가적인 카드를 뽑아서 디테일한 상담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카드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죠? 자, 첫 번째 중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페이지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컵 자체가 감정을 뜻하고 이 페이지가 견습생, 소년, 소녀를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샘물이 이제 막 샘솟는 샘물이에요. 그럼 얼마나 깨끗하고 좀 어떻게 맑을 거 아니에요. 샘물에서 이제 막 샘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 카드는 내 마음이 정말 그런 사람인 거예요. 정말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우 상처를 받으면 크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어린아이의 컵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이기 때문에 상처를 크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너무 편안하고 쉬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조언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 이것도 이제 퀸 오브 스월즈는 뭐냐면 여왕의 칼 카드라 그래서 여왕이 칼을 들었다는 건 뭐냐면 냉정한 판단, 날카로운 선택을 할 거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 편해가지고 다 나한테 하소연한다든가 나한테 부탁한다든가 이럴 때 이건 아닌데 라고 판단하면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정말 이 인간 아닌데 싶으면 관계도 끊을 수 있는 그런 단호함, 차가운, 냉정한 판단력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지금 조언점으로 카드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카드는 주변 사람들이 소울님을 생각할 때 이 점이 참 장점이야.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울님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카드입니다. 네, 저스티스, 11번 메이저 카드인 저스티스 카드가 나왔네요. 자, 이 카드가 우선 나왔다는 건 혹시 주변 사람들을 직장 동료를 생각하셨다면 주변 사람들은 소울님이 일을 참 똑부러지게 잘하는 사람이야. 저것이 장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주변에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어떤 모임 사람들 생각했다면 소울님의 장점을 사리 분별이 아주 날카롭고 정확해 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보시면 저울을 들고 있죠. 이게 뭐냐면 공명정대함, 그러니까 어디에 하나에 치우치는 게 없고 정확하게 공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판단력이 있고, 칼을 든 건 무슨 의미냐면 그 판단에 따라서 정확하게 내가 결단력 있게 선택하거나 행동에 옮길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생각할 때 뭔가 고민을 얘기하거나 문제점을 얘기했을 때 소울님께서는 굉장히 사리분별해서 정확하게 딱 판단을 내려주거나 조언을 해주겠죠. 일을 맡겨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해내는 그런 평을 받고 있는 것이 소울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울님은 이런 장점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있다라고 판단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만일 단점은 무엇일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소울님을 바라볼 때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재미있는 카드가 나왔네요. 여기 저울이 나왔는데 여기 또 저울이 나왔죠? 보죠? 저울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저울이 나왔습니다. 장점, 사리분별이 명확하고
계산이 정확하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단점, 너무 계산한다. 너무 따진다. 인간미가 없다. 그러니까 적당히 좀 넘어가면 좋은데 너무 꼼꼼하게 따지고 너무 자기가 기브 앤 테이크를 명확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 주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장점과 단점이 약간 좀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똑부러지고 사리 분별 판단 다 좋은데 좀 나한테는 가끔 인간적으로 대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모습이 변치 않고 항상 저울을 들고 있으니까 아우, 따뜻함 없는 사람, 인간미 없는 사람, 혹은 너무 계산하는 사람, 이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끔은 주변 사람들한테 계산 없이 내가 베푼다든지 뭐 밥을 한번 산다든지 선물을 한다든지, 간혹 내가 한두 번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정도면 조금 손해를 본다든지, 그런 식의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항상 나만 이득 보고요, 항상 나만 유리한 쪽으로 계속 돌아가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좀 가끔 손해보고 나도 좀 가끔 베풀면 조금 주변 사람들로부터 더 좋은 평을 얻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추가 카드로 한번 더 디테일한 상담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두 번째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죠? 자,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디프레션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뭐냐면 칼이 지금 9개가 걸려 있죠. 근데 이 칼들이 찌르지 않고 단순히 걸려 있을 뿐인데 내가 얼굴 가리고 근심하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내 뜻과 맞지 않고 혹은 내 계산과는 좀 틀리게 행동하거나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내가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는 좀 인간관계가 다 내 맘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나처럼 정말 딱 이렇게 날카롭고 예리하고 판단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좀 어리벙벙하고 그런 사람들은 보통 착하죠. 내가 생각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좀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어리벙벙하지? 아니면 날 왜 이렇게 불안하게 하지? 내 맘에 안 들지? 그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와 다르다. 다름을 좀 인정하고 나도 마음을 인간관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않을 때 조금 마음이 편안한 인간관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소울님들, 컴피티션, 경쟁. 그러니까 지금 너무 내가 이득을 챙긴다든지 내가 손해를 안 보려고 하면 상대방도 만약에 그런 사람이면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경쟁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은 내가 이 상황에서도 가끔은 좀 내가 양보를 하거나 져주거나 그럴 필요도 있고, 혹시 만약에 경쟁을 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나는 경쟁하게 되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내가 경쟁을 했는데 지면 거기에서 굉장히 또 실패감이나 아니면 또 내 스스로가, 이런 분들은 최선을 다하는 타입인데 좌절감을 너무 크게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만일 내가 경쟁을 하게 된다면 무조건 이기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 직장 동료나 그런 경우에는 항상 경쟁만 하지 말고 중요한 경쟁이 아니라면 내가 좀 양보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또 좀 베풀 줄 알면 조금 원만한 인간관계가 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카드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카드는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울님의 장점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동전 카드가 나왔네요. 자, 보시면 이분, 여기에 있는 이 사람 어때 보여요? 굉장히 편안해 보이고 느긋해 보이죠? 그리고 그 뒤에 풍요를 상징하는 금동전이 9개나 있고 풍요를 상징하는 열매인 포도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풍요로워요. 그렇다는 거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런 점을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야.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금 소울님,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이 좀 재력이 있다면 저 사람은 돈도 어느 정도 있어서 뭐 남에게 금전적으로 피해 끼친다기보다 본인이 좀 베풀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소울님에 대해서 여유롭고 긍정적이고 너무 막 치열하지 않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 뭐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이런 면을. 뭐 실질적으로 돈이 만약에 없는데요 해도 돈 많은 사람보다 더 낙천적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어떤 마음 구조가 돼 있고 정신 상태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부러워하죠. 야, 저 사람은 항상 행복한 것 같아, 저 사람은 항상 여유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장점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소울님의 단점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울님의 단점입니다. 페이지 오브 컵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소년의 컵 카드라 그래서 소년이라는 게 견습생, 어린 친구잖아요. 그 다음에 컵이라는 게 물을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되는 물이다라고 해서 물의 깊이가 얕아요. 찰방찰방 하는 거예요. 너무 얕아가지고 첨벙첨벙은 조금 깊은 물이고 찬방찬방은 좀 얕은 물이에요. 그래서 제 표현 방식입니다. 찬방찬방한 그런 물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장점은 이렇게 긍정적이고 낙천적인데 좀 사람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동료라면 깔끔하거나 끈기가 좀 부족해. 그러니까 일을 시키면 좀 대충 하는 것 같아. 혹은 좀 깊이가 떨어지는 것 같아. 이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점일 수 있고, 여유는 있고 행복하고 긍정적이지만 아직 성숙됨이 좀 아직은 이제 막 어린아이 같아. 이게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소울님의 단점은 너무 어린애 같아 라고 이렇게 딱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언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두 번째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죠? 자, 세 번째 중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코퍼레이션 협력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나 혼자서 굉장히 평온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해 보이죠? 근데 지금 조언점으로 하면 협력 카드가 나왔거든요. 나만 행복하지 말고 나와 이제 가까운 사람들은 좀 같이 행복할 수 있게 좀 나눠지기도 하고, 좀 나만 혼자서 지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카드 선택하신 소울님들은 혼자 있을 때 너무 편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일적인 외로는 뭐 사람을 잘 안 만난다든가 나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 보낸다든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웬만하면 좀 가까운 사람하고도 좀 여가도 같이 보내기도 하고 뭐 커피나 술 한잔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어울리려고 노력을 좀 더 해보자. 그리고 일적으로도 나 혼자 다 하지 말고 좀 협력하려고 노력을 해보자. 이게 이제 조언점 카드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의 조언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컨퓨전, 혼란 카드인데요.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내 영역을 침범하려고 할 때 내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는 6시 반에 퇴근해야만 해. 그리고 그게 원칙이야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 부탁할게, 이것 좀 해줘. 그래서 내가 8시 반, 9시에 퇴근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겪는 데 어떤 혼란과 기분 상함, 짜증이 너무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수 만드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근데 세 번째 중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소울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변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내가 조금 평정심을 갖고 그 사람 입장에서 좀 생각해보고, 그래 뭐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잡으시면, 그럴 때 받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상대방이 뭔가를 나한테 뭔가 이렇게 부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한테 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약속을 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기분 상해하지 말고 너무 상처받지 말자. 왜냐면 주변 사람들은요 다 내 마음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나와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나한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는데요. 뭐 나한테 너무 큰 피해나 너무 큰
타격이 아닌 이상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한번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세 번째 중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카드 이야기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카드는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울님의 장점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이스 오브 컵 카드가 나왔군요. 지금 보시면 물이 감정을 의미해요. 근데 막 그 물이 넘쳐나고 있고 하늘에서 이렇게 손이 건네지고 있잖아요. 자, 뭔가 느낌이 기분이 좋지 않나요? 막 물이 넘쳐나고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변 사람들이 소울님을 만나면 뭔가 이런 엔돌핀이 돌고 웃을 일이 있어지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울님 보면 좀 우울하다가도 즐겁고, 그 다음에 항상 보면 내 에너지 자체가 밝고 쾌활하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소울님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일 조금 실수해도 그냥 웃고 넘어가고 좀 잘 봐주는 경향이 있죠. 왜냐면 사람 자체가 악의가 없고 밝고 쾌활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미지가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번째 카드 선택하신 소울님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아마 인기가 좀 있을 거예요. 대화도 잘 나누고 주변 사람들이 조금 와가지고 같이 좀 어울리려고 하고, 왜냐면 뭐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주거나 먹을 걸 주는 건 아니지만 나의 밝은 에너지, 긍정적인 마인드 자체로 그 사람에게 기운을 주는 거예요. 좋은 기운을. 주변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울님이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데 단점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울님의 단점입니다. 칼 10개 꽂힌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거 극단적인 카드 아닌가요? 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극단적이라는 건 뭐냐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죽음이에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단점은 무엇일까요? 했을 때 죽음이 나왔다는 건 뭐죠? 딱히 단점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현재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이 생각한 그 주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소울님이 참 밝고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가 장점이고, 이 좋은 장점 때문에 딱히 눈에 거슬리는 단점은 없는 거예요. 아주 좋네요. 지금 생각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카드 선택하신 소울님들은. 근데 이제 칼이 10개 꽂힌 카드가 나왔다는 건 조금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이런 물이 넘치는 에이스 오브 컵 카드는 간혹 내가 이렇게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카드 판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처받은 일이 없고 지금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이 정말 나의 어떤 성향과 에너지 때문에 인간관계가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칼이 10개 꽂힌 카드는 조금 불안한 면이 있네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밝은 사람이지만 사람들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네 번째 카드 선택하신 소울님들은 큰 단점이 없다. 주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상담을 해서 조언 카드를 뽑아볼게요. 이게 네 번째 중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두 번째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죠? 자, 네 번째 중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나이트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 완즈, 나무 막대기, 나무 지팡이는 불, 열정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화산이 막 폭발하듯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 기사, 나이트는 또 젊은 청년이기 때문에 열정을 의미해요. 이게 열정 카드라고 그래서 행동하라,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구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참 착하고 사람들한테 항상 웃고 밝게 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억울하거나 내가 좀 피해보는 거에 대해서 계속 참을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게 열정 카드, 불의 불 카드거든요. 화가 나면 화가 난다 얘기하고요. 이건 잘못됐다 싶으면 마음속으로만 두고 그냥 적당히 웃어넘기려고 하지 말고, 이건 진짜 아니다 싶을 때는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행동에 옮겨야 될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만만한 사람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좋지만 만만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자, 네 번째 중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소울님들. 킹 오브 컵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컵 자체가 또 사랑이고 킹이 왕인데 사랑의 왕이거든요. 네 번째 중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들은요. 그냥 지금처럼 사람을 대할 때 진정성, 그 다음에 행복감, 감사함 이런 마음을 조금 더 한 단계 올려서 킹, 그 분야의 왕이 되면 제가 볼 땐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에서 관계도 더 좋아지고 지금도 좋으시겠지만 더 좋아지고 아마 기회도 더 새로운 기회도 많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카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카드는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울님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카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킹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네요. 우선 이 컵이라는 것 자체가 감정, 인간관계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킹, 왕이다 라면 이건 뭐냐면 인간관계의 왕, 감정의 왕 이렇게 1차원적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소울님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성격 좋은 사람, 조금 더 만약에 높여서 얘기하면 인성 좋은 사람, 그 다음에 그릇이 정말 큰 사람, 배려심이 높은 사람, 같이 있으면 편안한 사람, 마음이 진정성이 있는 사람, 이렇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아마 소울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킹 오브 컵 카드 정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정말 웬만한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고 잘 맞춰줄 수 있고 또 내가 베풀기도 잘 베풀고 마음 꼭 금전이 아니고 마음적으로도 잘 베풀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사람 아니고 순수하고 제가 봤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꽤 좋은 평을 내리지 않나. 다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간혹 나랑 안 맞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은 있을 수 있는데 9명, 8, 9명 정도는 나를 좋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러면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주변 사람들은 소울님의 단점을 뭐라고 생각할지 한번 추가 카드를 뽑아볼게요.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울님의 단점입니다. 4번 동전 카드가 나왔는데요. 동전을 발로 밟고 딱 움켜잡고 꽉 움켜잡고 있어요. 이걸 이제 단점이라고 했다라는 건 뭐냐면 위에 거가 지금 이게 장점이고 이게 단점이면 이게 내 것만 챙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내 고집만 부리는 건데 이걸 단점이라고 생각했다는 건 소울님이 고집이 있고 내 것만 챙긴다는 게 아니라 그걸 너무 못하는 게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너도 네 것 좀 챙겨. 혹은 너도 네 먹고 싶은 거 얘기해. 너도 참지 마. 너도 네 원하는 대로 가끔은 밀어붙여. 이렇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 이렇게 아마 조언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울님의 단점은 이런 점들이 단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그런 조언을 하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한 상담을 위해서 추가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두 번째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죠? 자, 다섯 번째 중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게 이제 역경을 의미하거든요. 보시면 좀 뭔가 역경이 있는 것 같죠? 궁핍하고 힘들어 보이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내가 사람들한테 잘하고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진정성을 갖고 그게 지금은 당장 나한테 남는 게 없고 내가 이것 때문에 손해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가끔은 속상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기뻐는 했는데 나에게 고마움을 갖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만 지금 괜히 마음 이렇게 주고 퍼주는 거 아닐까? 손해보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젠간 내가 역경에 처했을 때 분명히 그것은 나에게 좋은 쪽으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베풀었던 사람, 내가 진심으로 대했던 사람이 내가 힘든 순간에 나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귀인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내가 손해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돌아옵니다. 다섯 번째 중 두 번째 카드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건 또 밸런스네요.
좀 이건 다른 얘기인데, 지금 보시면 이 청년이 두 개의 동전을 굴리지만 두 다리가 밸런스, 균형을 잃지 않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것 좀 챙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 다 잘해주고 그런 것도 좋은데, 이게 잘해주는 거라면 이게 내 거 챙기는 거거든요. 두 개의 균형을 적절히 잘 잡아라. 내 것만 너무 챙기는 사람도 참 주변 사람들이 없을 거고요. 그렇다고 너무 내가 다 내 거 퍼주면 나는 없으니까 나중에 또 궁핍해질 수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거 50, 내 거 챙기는 거 50, 이렇게 밸런스, 균형을 잡으면 좋겠다라고 조언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5번째 카드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울님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생각한다면요, 나를 먼저 좀 돌아볼 필요도 있어요. 왜냐면 주변 사람들의 행동은 나의 행동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내가 진정성을 갖고 먼저 좋은 말, 좋은 행동하면 주변 사람들도 결국 나와 비슷하게 나를 대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부터 먼저 좀 마음을 열고 다가서서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